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단답형부터 해가지고 주관식 22번부터 30번까지를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2번입니다. 자, 다항식 x-2의 전체 세제곱의 전개한식에서 x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일단 요 공식, 기본적인 공식들을 좀 알고 있어야겠죠. 곱셈 공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a 플러스 b 전체 세제곱은 a 세제곱 3a 제곱 b 3a b 제곱 b 세제곱 요렇게 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요거와 비슷한 게 a 마이너스 b 전체 세제곱이 있겠다 그렇죠. 요 a 마이너스 b 전체 세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x-2의 세제곱이랍니다. 그럼 이렇게 쭉 나열이 될 건데 굳이 다 안 쓰고 다 써서 답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x의 개수면 지금 a가 x에 해당된다 그렇죠. a가 몇 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만 들어가야 됩니다. 즉 얘만 따주면 되겠네요. 3ab 제곱 맞죠? b는 지금 마이너스 b는 2가 되니까 그러면 지금 x의 개수는 3x 2의 제곱 즉 4, 3, 12x가 나오는 거죠. 다른 거는 뭐 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x의 개수만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12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공식을 외워뒀으면 좋겠네요. 자, 23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중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a랍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얘기부터 합시다. ax제곱 bx c는 0에서 중근을 갖고 싶으면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되죠. 그리고 이걸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면 2차 함수로 y는 ax제곱 bx 플러스 c가 있는데 중근을 가진단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x축 y축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x축이 여기 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요거까지도 알아두면 좋아요. 근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지금 23번 같은 경우는 판별식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방정식이 있고 중근을 가지고 싶다. 판별식 D는 지금 x의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두 번째 거 써보겠습니다.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저거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즉 1 곱하기 a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러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0이 돼야 되니까 a는 7이라고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4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주어졌고요.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저렇게 긴 식에 대해서 구하랍니다. 일단 보자마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떠올릴 수 있어야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9다 맞죠? 근데 문제를 잘 보세요. 이게 만약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었으면 우리 곱셈 공식 써가지고 바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는 곱셈 공식을 배운 적은 없어요. 없습니다. 또 이 뒤에 보니까 또 2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곱셈 공식을 무조건 적용하지 않고 이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4알파 제곱 더하기 2베타 제곱 12알파 6베타다 그렇죠. 일단은 지금 알파의 개수가 2가 붙어 있고 알파 제곱의 개수가 2, 알파의 개수가 2이기 때문에 알파끼리 묶어 볼게요. 그러면 4알파 제곱 더하기 12알파가 있고요. 2베타 제곱 더하기 6베타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 보면 뭔가 비슷하게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수학은 대체적으로 규칙성 찾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슷한 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에 한번 문제를 다시 볼게요. 헷갈릴 때는 문제를 다시 보세요. 이거의 근이랍니다. 그러면 근이라는 건 알파를 대입하면 성립하고 베타를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2알파 제곱 6알파 마이너스 9는 0이죠. 2베타 제곱 플러스 6베타 마이너스 9가 0입니다. 근데 지금 비슷한 느낌이 오죠?
2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는 하면 9를 이항시킵시다. 9가 되고요. 얘도 9가 됩니다. 그러면 자, 요거를 변형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2를 묶을게요. 그러면 2알파 제곱 더하기 6알파가 되고요. 2베타 제곱 더하기 6베타가 되죠. 자, 2 곱하기 9, 18. 요거 9. 답은 27.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썼다고 해서 곱셈 공식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봐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지금 등식이 주어져 있고요. 복소수가 나와 있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알파의 제곱은 8i 라고 할 때 이렇게 해라 했는데 일단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bi 제곱이니까 a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2abi 플러스 b 제곱 i 제곱이 8i죠. 근데 우리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적어주면 a 제곱은 마이너스 b 제곱이 될 거고요. 실수부 마이너스 2abi가 8i가 되는 거죠. 두 복소수가 같을 조건 배웠습니다. 실수부끼리 같고 허수부분끼리 같다 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0이고요. 마이너스 2ab가 8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b는 마이너스 4고 이거는 합차하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0이에요. 자, ab 곱해서 마이너스 4랍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a는 b거나 a는 마이너스 b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줬습니다. 그럼 얘는 무조건 플러스예요. 같으면 당연히 b도 플러스겠죠. 그리고 만약에 a가 플러스인데 a는 무조건 플러스인데 a는 마이너스 b라면 b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야 부호가 같을 테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ab 곱해서 마이너스 4랍니다. 그러면 a랑 b랑 같겠습니까? a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습니까? 얘가 돼야죠. 왜? 곱해서 마이너스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b가 된다 라고 하고 요걸 대입해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b제곱은 마이너스 4, b제곱은 4,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b 마이너스라 했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고요. a는 2가 되는 거죠. 이 부호를 보고 잘 판단을 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20a 더하기 b는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20a 40 마이너스 2니까 답은 38 이렇게 나옵니다. 자, 26번입니다. 지금 복소수가 나와 있고요. 켤레 복소수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 a제곱을 구하시오 했는데 켤레 복소수에 대해서 한번 배웠습니다. 만약에 z가 a 플러스 bi다. 그럼 이 켤레 복소수는 이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z바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a 마이너스 bi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z바는 a 마이너스 2i겠죠.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는 4i분의 z제곱입니다. 얘를 제곱해랍니다. 그러면 옆에서 한번 써볼게요. a제곱 플러스 4ai 플러스 4i제곱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a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4ai가 되죠. 그러면 4i가 밑에 있으니까 이거 여기다 곱해주겠습니다. 각각 4i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a 4ai 마이너스 8i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8이 되겠네요. 다시 쓰면 8 플러스 4ai는 얘는 어떻게 되냐? a 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4ai가 되는 거죠.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4가 두 복소수가 같을 조건이었습니다. 실수 부분,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됩니다. 8 a 제곱은 12. 뭘 물어봤습니까? a 제곱 물어봤으니까 답은 12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다항식이 있고 x-1로 나누어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있네요. 나머지 정리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자마자 식을 쓸 수 있어야죠. px는 자, x-1로 나누었을 때 뭐 q1x라고 하겠습니다.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는 0이겠죠.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두 번째, px를 x 플러스 2로 나눴답니다. 이때 몫을 q2x라고 합시다. 나머지가 3이랍니다. 맞죠? 이때 문제가 뭐냐면, 자, 2x 플러스 1 px가 있는데 이거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한답니다. 일단 얘는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 알죠? 2, 1 풀마, 즉 위에 거 두 개네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qx가 있을 거고 여기 rx 나머지가 있겠죠. 맞나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2차 식으로 어떤 식을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그 2차면 1차 이하가 됩니다. 만약 3차 식으로 나누었다면 2차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rx를 뭐라고 해야 되냐? 지금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이하, 즉 mx 플러스 n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n만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R2, 즉 2n 플러스 n을 구하라는 말인데 일단 위에 있는 식을 한번 다시 적용을 해볼게요. P1은 어차피 Q1X는 모르지만 0이 되죠. 또 얘를 0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P-2가 돼야겠네요. P-2는 0 되니까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여기 대입을 해봐야겠네요. 왜? P1, 즉 X1 대입해 볼 거고요. P-2,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 겁니다. 해봅시다. 1 대입하면 3P1은 어차피 1 대입하면 이게 다 날아갑니다. QX를 몰라도. 즉 M 플러스 N이 나오죠. R1이 M 플러스 N이니까. 또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겁니다.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2는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또 없어집니다. 0이 돼버려요. 그래서 마이너스 2M 플러스 N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P1이 0, P-2가 3이니까 MN, 모르는 문자 2개, 식 2개 답이 나오겠네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M 플러스 N은 0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M 플러스 N은 여기에 3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9가 될 겁니다. 연립을 해보면 되겠죠.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뺄 겁니다. 위에서 밑에 걸 뺍시다. 3N 9, M은 3, N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네요. 즉 나머지 RX는 3X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R2 구하라 했으니까 6 빼기 3 답은 3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지금 2차 함수가 아니네요. 4차 함수네요. x제곱을 제곱이나 했으니까 어찌됐건 되게 복잡한 함수가 있고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선생님하고는 3차, 4차 함수를 배웠지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아직 해보진 않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환해야죠.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복잡한 식이 나온다 라고 하면 치환을 해서 간단하게 고쳐주면 됩니다. t로 치환합시다. 근데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치환을 하면 범위가 생깁니다. 즉 얘를 t로 치환했을 때 이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니까 여기 1,3 위로 이렇게 그려지길 겁니다. 그러면 자 y 대신에 t를 쓴 거죠. t는 이거니까. t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y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t가 제일 작은 게 뭡니까? 3이죠. 왜? 점점 다들 올라갈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t는 무조건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부호가 생깁니다. 범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치환합시다. y는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4t 플러스 k 단 t가 3 이상에서만 고려를 해야 하죠. 처음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치환을 하면서 이 범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k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1 전체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죠. 그러면 자 이거는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거냐? 1,k 플러스 2가 최대면서 원래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가 지금 1,k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근데 뭐라 했습니까? 3 이상만 그리라 했죠. 여기가 1입니다. x가. 그러면 3은 이쪽에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오른쪽만 그리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를 지워야 돼요. 그러면 이 최대값은 지금 3일 때 최대값을 가지겠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3을 대입해줘야죠. 뭐 어디 대입하든 상관없지만 여기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9, 18 플러스 4, 3, 12 플러스 k. 얘가 최대인데 이게 10이 돼야 된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 더하기 k가 10이니까 따라서 k는 16이다 라고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속 x, t, 뭐 y 점점 헷갈릴 건데 요거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29번, 30번은 보통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킬러 문제라고 하죠. 한번 봅시다. 자,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정의된 2차 함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자, 2차 함수에 대한 조건을 쭉 줬네요. 그 다음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19를 할 때 F3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이 힌트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0하고 4랑 같답니다. 여러분이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세요. 요거 아니면 요거죠. 근데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겁니다. 요것도 대칭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첫 번째 F0이랑 F4랑 같다 라고 하면 여기 0이 있으면 여기 X가 0이면 여기가 대칭적으로 4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0이 있으면 여기에 4 이렇게 해야지 두 개의 함수 값이 같아집니다. 그 말이 뭡니까? 이 축, 즉 꼭지점의 X 좌표는 무조건 절반인 2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꼭지점의 X 좌표는 2다 라는 거. 그래서 식을 선생님은 어떻게 세울 거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 하면 2차 함수 fx를 어떻게 했냐? ax제곱 bx c라 두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겠죠? 어려울 겁니다. 왜? 미지수가 3개나 나옵니다. 계산이 복잡해져요. 최대한 미지수를 줄여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방금 알았죠? 그 꼭지점의 좌표가 x좌표가 2라는 거. 그럼 fx를 어떻게 잡을 거냐? a에다가 x-2 전체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잡을 겁니다. 그럼 꼭지점이 2,b가 되겠죠. 자, 일단 이 식에서 f-1은 음수라는 것을 알았고요. 지금 그러면 얘가 문제는 뭐냐면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줄 거고요.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지금 최소값은 마이너스 19다 요걸 써야 되는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최소값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를 결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2고요. 여기도 2죠. 근데 f-1은 음수라고 지금 확정이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면 f-1이 음수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겠네요. 여기에 음수라고 하면 즉 x축은 이렇게 가겠네. 맞죠? y축은 뭐 이렇게 세로로 0이니까 자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f-1이 음수라고 하면 여기에 음수니까 그러면 뭐 x축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줄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되냐? 자 만약 지금 a가 양수라고 해봅시다. a가 양수가 되어버리면 f4는 2보다 마이너스 1이 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2랑 4가 더 가깝기 때문에 무조건 음수가 되어버리죠. 근데 여기서 자 F4가 음수가 되어버리는데 그럼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서 F4가 음수랍니다. 그러면 F-1에다가 절대값을 벗겨볼게요. 마이너스 F4는 0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F-1이 어떻게 됩니까? F4가 됩니다. 이거는 모순이에요. 말이 안 돼요. 왜? 2를 기점으로 이렇게 양쪽이 같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1과 4의
이 중간이 2가 아닙니다. 높이가 다르죠. 근데 이 값이 같다는 거에 대한 말이 모순인 거죠. 그래서 지금 A가 음수가 안 되는 겁니다. 즉 A가 음수면서 4가 여기 위에 있으면 말이 되겠죠. 그래서 A가 음수라는 것까지 알았고 지금 최소값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최소값을 가지냐? 마이너스 2부터 5만 그리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면은 여기 있겠네요. 4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5는 3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 있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지우고. 자, 이 그래프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최소값은 언제 가집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 가지죠. 즉 f-2는 마이너스 19다 라고 하는 식이 한 개 나왔고요. 여기 식이 한 개 더 있네요. f-1 플러스 절대값 f4는 0. 요거 하면 a, b 모르는 문자가 두 개 있는데 식이 두 개 나왔으니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모르는 문자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럼 알아야 할 식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하나 있으니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 대입해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의 제곱 16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9가 됩니다. 또 자 여기다가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9a 플러스 b 플러스 절대값에 4를 대입하면 4a 더하기 b죠. 이게 0이랍니다. 근데 방금 했죠? 4일 때는 양수라고. 얘 플러스로 바로 묶여지죠. 절대값이. 그럼 즉 13a 플러스 2b가 0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해가지고 a, b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배 해볼게요. 32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38. 그러면 이걸 뺄까요? 마이너스 19a는 38, a는 마이너스 2가 나왔죠. 그럼 여기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32 플러스 b가 19랍니다. 그럼 b는 32니까 13이 나오나요? 네, 그러면 fx가 나왔네요. 얘는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2 전체 제곱 플러스 13. 네, 그래서 지금 뭘 구하라 했죠? f3을 구하라 했습니다. 여기 3만 대입하면 되네요.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13, 답은 11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30번입니다. 지금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 색칠된 이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하네요. 지금 근데 P가 여기서 막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P에 대한 미지수를 하나 두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자, 그러면 요거 갖고 요거 45도 이런 것까지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러면 해볼게요. 여기 6, 여기도 6, 여기는 6루트 2죠. 피타고라스 하면 됩니다. 맞죠? 그 다음 여기 45도, 여기도 45도 뭐 이런 것까지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이 P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얘를 X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6-X다, 그쵸? 네, 맞아요. 그리고 얘랑 평행하니까 여기도 6-X가 되고 여기도 X가 되네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또 평행한 직선이 있고 지금 여기가 45도죠. 여기가 90도입니다. 여기가 뭐겠습니까? 똑같이 45도입니다. 얘가 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1대 1대 루트 2 삼각 B를 쓰면 얘는 루트 2분의 X가 되죠. 얘도 루트 2분의 X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얘는 6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X 이렇게 되겠네요. 대략 다 구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선생님은 이 사각형에서 이 삼각형을 빼고 싶습니다. 근데 이 삼각형을 빼기가 쉽냐? 이 넓이를 구하기가 쉽냐? 쉬워요. 왜? 이 대각선이 X고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데 얘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 사각형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즉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건
여기 지금 QR, S로 할까요? 이 점을. 그러면 사각형 PQCS 빼기 요거 삼각형 RCS를 해가지고 이 넓이를 바로 식으로 표현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쉽죠. 루트 2x 세로 곱하기 가로니까 6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x고요. 빼기. 자, RCS랑 같은 게 지금 이 PBQ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그리고 루트 2분의 x 전체 제곱 요걸로 하면 되죠. 그럼 이게 지금 이 넓이가 되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얘 하니까 6x고 얘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이죠. 또 얘는 2분의 x 제곱인데 2가 또 있네요. 즉 마이너스 4분의 1 x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다시 쓰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 x제곱 플러스 6x인데 물론 x의 범위가 생깁니다. 왜? 이 p가 여기서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이 x가 제일 길어져봤자 6보다는 작아야겠죠. 제일 작아도 0보다는 커야 될 겁니다. 그래서 0과 6 사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2차 함수 최대최소의 활용 부분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이것만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제곱 더하기 6x 단 0과 6 사이. 자, 여기에서의 넓이의 최대값이라 했나요? 그럼 이 최대값을 구해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을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4에다가 6이 되니까 마이너스 8x인가요? 마이너스 8x 플러스 반의 제곱 16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4분의 3에 x 마이너스 4 전체 제곱 그 다음 플러스 플러스하고 4, 3, 12가 되네요. 그러면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4,12가 되고요. 0부터 6까지만 그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0이 여기 있겠고 6은 여기 있겠죠. 즉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나머지를 깔끔하게 지워주면 됩니다. 자, 넓이의 최대값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저 x가 4일 때 넓이 얼마를 가진다는 겁니까? 제일 큰 거 12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30번의 답은 12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